야권 인사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송영길 검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검찰 하나의 준동의 시작이며 앞으로 있을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의 서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최근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송 전 대표 측의 돈봉투 수수 의혹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 의원도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녹취록에서 시작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올해 4월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 역시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에 쓴소리를 해야 할 야권 인사들이 오히려 범죄 혐의자를 감싸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서는 인사라면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명에 나설 것이 아니라 돈봉투로 정당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허구 날조라며 적어도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흔들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대삼명동 서일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친명 이미지 부각시켜 공천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은 알겠으나 버젓이 존재하는 사법 리스크를 허구날조라며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은 벗어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 전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과연 지 한 마리에 불과한 수준이겠습니까? 이 대표의 재판은 현재 법원 휴정기라 잠시 멈춰져 있지만 내년 1월 8일 위정교사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본격적인 재판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언론을 통해 그 사실관계가 수차례 보도되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체와 전모가 드러나 그 범죄 혐의가 눈덩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대표에게 과연 167석의 거대 야당을 맡긴 채 제대로 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민주당이 민생과 나라 경제는 뒷전이고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얄팍한 여론선동과 술수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준엄한 법적 처벌과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서민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 그제 24일 날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카드 대금의 일정액 예컨대 10%를 갚은 뒤에 나머지를 이월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7조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11월에 리볼빙 관련 공시를 시작한 이후로 최대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카드 빚이 밀려서 다시 대출받는 말하여 카드론 대환 대출 역시 금년 들어서 50%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서 1조 6천억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연중 최고치입니다. 또한 연평균 16.7%의 금리로 리볼빙하거나 카드론의 대환 대출로 주로 연체 회피용으로 활용되는 이런 상황인 만큼 빚에 시달리는 서민경제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9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연말엔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그런 신청 사례 건수가 2만 2천여 건으로 역시 최고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의 규모와 비중도 각각 450만 명 그리고 22.6%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 고통을 해소해주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예컨대 서비스 산업 발전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또 전세 사기 등 서민 대상 범죄 근절,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 등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한시빨리 이러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무너져 내리는 민생 경제 어려운 서민 생활에 그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목리를 부리지 말고 민생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를 완공하고 시운전에 들어간 정황이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공개되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존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새 경수로를 완전히 가동할 경우 연간 약 15 내지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결합하면 내년부터 연간 약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시작한 것은 2010년쯤부터입니다. 이번 경수로 시운전은 북한이 지금까지 경수로 건설에 손을 놓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을 촉진했다며 북핵 고도화의 책임이 마치도 미국과 윤석열 정부에 있는 듯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본다며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과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 소재에 대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안보 문제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때임을 강조드립니다. 가방위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법원도 불법으로 판결한 언론사의 불공정 퇴출 극형을 내린 재평이 네이버, 카카오, 재평이 관련자 모두 엄단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발각되자 3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독단적으로 구성하면서 재평이 3.0은 미루고 포럼을 구성한다. 이것은 총선까지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포털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재평이 2.0입니다. 그 재평이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행한 불공정 퇴출 행포의 부당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법원은 네이버가 위키리스크 한국의 재평이 재평가 탈락을 근거로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등 9개 언론사가 네이버, 카카오를 상대로 낸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이어 나온 결정으로 재평이의 부당함에 직격탄을 날린 첫 판결입니다. 참고로 재평이 탈락 후에 가처분 인용을 받은 언론사가 21년부터 23년 최근 3년 기간에 9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간 스포츠, 녹색경제신문, 파이낸스 투데이, 연합뉴스, 스포츠 서울, 뉴스메이커, 톱메일리, 위키리스크 한국, 퍼블릭 뉴스 이렇게 9개가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지적한 재평의의 부당함은 첫째, 재평의가 언론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위법이며, 둘째, 재평의는 언론사의 소명기회조차 박탈했고, 셋째, 재평의의 심사와 평가위원 선임 기준이 불투명하고 중립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평의의 일방적 언론사 대출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재평의는 언론사를 지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서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대출하며 공론의 장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언론사의 포털 퇴출은 마치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재평의는 단순히 실시간 검색어 대응 기사나 또 광고성 기사를 보도했다고 예전에 여기서 발표했습니다만 87개 이상의 언론사들을 퇴출하는 극형을 불공정하게 내려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재평의 임시 중단을 핑계 삼아서 대선 공작을 저지른 희대의 가짜뉴스 범죄자 뉴스타파는 수수방관하고 비호해 준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렇게 자격 심사도 없이 무임승차한 좌편향 언론사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미디어스,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를 키워내 준 것이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의 국기문란 행적을 끝까지 쫓아서 그 민낯을 밝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이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미디어스, 뉴스타파를 키워줬다 이 말입니다. 한편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발각되자 그 즉시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뉴스 재평의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혁신 포럼을 만들고 기약도 없이 시간을 지체할 심산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재평의 포럼을 방탄 삼아서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구성된 3분의 2가 장악된 현재의 CP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1기에서 7기까지의 재평의와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이 언론사에 자행했던 불공정 행포에 대해서 엄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며 온갖 편법 행위를 저지른 재평의에 대한 검, 경, 방통위 등 전면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시간 끌기용 포럼을 구성할 경우 또 다른 정치 편향, 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즉시 재평의 3.0을 3차 알고리즘 검토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출범해서 가짜 뉴스를 자행하는 반헌법적 세력을 엄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